4월 2일 장날을 기해 가지고서 그 유도 진흥회 동지 그저 한연암 사람이 모여 가지고서 그런 거 다 하고 감리교회 청년회도 합세하고 장날을 기해 가지고서 하기로 했고 총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진압을 시키고 그게 주정자들 잡혀갔지 갔죠. 양양의 3.1 만세 운동은 독립선언문이 이제 유입이 되는 게 단초가 되어 있는데 한 갈래는 유림의 이석범 선생이었고 또 한 갈래는 조하벽 성도였는데 삼척 보통학교 출신 김순아라는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입수해서 신발 밑에 숨겨서 4월 15일 날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만세만 불러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사람 희생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어졌다. 이 3.1 운동의 자료가 이 정선제도에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릇으로 재료를 가지시면 좀 떳떳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재료가 없는 게 참 너무 억울해요. 진짜 참 너무 억울하다고.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알겠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거 아니냐. 12년 돈이고 참 고생하고 이래가 찾았는데 사실 그 해방 이후에 또 6.25 끝난 이후에 최우선시해야 될 것을 좀 소홀히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사회주의 운동과 연관된 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회주의 운동가로 마치 항일투사로 이렇게 우리가 부각을 시키면 이게 이제 빨갱이로 바로 타격받을 수 있는 이제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았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한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내가 독립 만시 부를 때 이 소리는 도저히 어디 예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어디가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MBC 강원 영동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김인년 3월 강원 영동. 천황폐하에 대한 모독이자 대일본 제국에 대한 반항이다. 지금 당장 태극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안 그러면 모조리 잡아다가 처형시키겠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선조들이 세우고 지켜낸 우리 민족의 땅입니다. 다 같이 외치십시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거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지난 3월 1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열렸던 3.1 만세 재현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내 곳곳에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했습니다. 강릉의 지역극단 해랑의 김재현 대표의 말입니다. 저희가 월화거리 일대에서 강릉에서 열렸던 3.1운동 만세 재현 행사를 퍼포먼스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모였을 때 예산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100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니까 우리가 언제 또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태극기도 그리면서 영상도 같이 찍으면서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모든 거기에 기반되는 것들은 저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단 좋은 취지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노래는 3.1절 노래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3.1절 기념식을 하며 부르고 들으셨을 겁니다. 벌써 올해가 3.1절 100주년입니다. 우린 3.1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의 이미지나 유관순 열사의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 이미지 등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강원 영동 지역의 3.1운동에 대해선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안타까운 점은 영동 지역의 3.1운동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료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정리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조선은 빠르게 식민지화합니다.
헌병 경찰제도,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하는 조선 태형령, 일정 범위 내의 범죄는 정식 재판 없이 직결할 수 있도록 한 범죄 직결령, 조선인을 황국 식민으로 교육시키려는 조선 교육령이 잇따라 시행됩니다. 3.1운동의 배경에 대해 강릉문화원 박도식 전임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1910년대 이제 무단 통치가 시행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태형령 행해지고 있고,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토지 소유한 거, 그것이 인정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총독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이제 고조가 되고 있죠. 그러한 와중에 일ser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식민지 약소민족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죠. 원래는 이제 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 해당되는데, 우리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그 영향은 이제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 최초의 그 순수 학생 운동이자 3.1 운동을 촉발시킨 이제 그 선구적인 운동이 바로 2.8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간행하는 이제 그 영자신문을 통해서 미국 동포들의 이제 독립운동 이런 것을 이제 접하고 적극적인 이제 독립운동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19년 2월 8일 일본에서 이제 이광수가 작성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이제 각국 대사관과 이제 공사관, 일본 이제 각 언론사 이런 데 보내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죠. 일본에서 벌어진 2.8 독립운동 이후 국내 지도자들은 서둘러 3.1운동을 기획하게 됩니다. 2월 20일부터 비밀리에 인쇄가 시작돼 모두 2만 1,000부가 만들어지고, 후에 수개월간 만세운동이 이어지면서 모두 3만 5,000부가량이 제작됩니다. 당시 인쇄술의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독립선언서는 어떻게 배포됐을까요? 독립선언서를 서울 외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 중요했을 겁니다. 독립선언서가 제작된 게 2월 하순이기 때문에 거사일인 3월 1일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안도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따라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철도 말고는 없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당시 함경도 원산으로 가는 철로가 주요 독립선언서 배포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강릉이나 원주가 주요 거점이 되지 않고 왜 하필 원산이었을까요? 당시 독립선언서 배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도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경원선의 종착점인 원산이 중심이 된 겁니다. 즉 철도를 통해 빠르게 원산으로 보내며 중간에 평강을 통해 강원 영서 지역으로 확산시킨 뒤 원산에선 북으론 함흥, 남으론 강원 영동 지역으로 배부하려던 거였습니다. 김심영 순국선열 유족회장의 설명입니다. 강원도 지역은 이제 그 교통상으로 이제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울을 오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저 원산 지역 이쪽으로 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특히 그 강원도의 북쪽 지역은 상당 부분 그 북한의 치하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가 핵심 역할을 했다면 독립선언서를 일찍 확보한 영서 북부 지역에서 먼저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영동 남부 지역은 많이 늦어야 하지만 실제로 강원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의 만세운동은 시기적으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3월 1일 대대적인 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감시와 검문이 강화되며 독립선언서 배포 과정에 많은 지역의 지도자들이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김인성 기자의 관련 뉴스 보도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곧 강원도에도 확산됐습니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경원선과 가까운 북부 지역부터 시작돼 실제 만세운동은 철원이 3월 9일로 가장 빠르고
영동 지역은 간성 3월 17일, 강릉 4월 2일, 양양 4월 4일, 삼척 4월 15일이었으며 도내에선 영월이 4월 21일로 가장 늦게 벌어집니다. 지금의 고성은 1919년 3월 당시엔 간성군이었습니다. 경원선의 종착역인 원산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만세운동이 일찍 일어납니다. 김광석 고성 향토사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영동 지역이 이 영서 지역보다는 3.1운동이 좀 늦게 시작됐어요. 이 김인현 하면 이제 1919년 3월 1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 독립 만세를 발발했다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3월 17일이죠. 장날을 기점으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고성의 독립운동사를 쓰면서 영동 지역에서는 최고 먼저 시발점이 간성 지역이었다. 간성 시장에서 독립운동이 간성 보통학교에서 시발해가지고 장날 이게 이제 퍼졌다고 하는 것이 아마 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배나 우대 사람들은 흔히 얘기를 해요. 먹고 살기도 바빴다. 그래서 풀을 하고 나무의 껍질을 먹을 정도로 식량 부족이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진짜 생활에 어떤 이 독립이나 이런 거에 어떤 항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역부족이었지 않나. 그래서 사실 해방 이후에 또 6.25 끝난 이후에 최우선시해야 될 것을 좀 소홀히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간성군의 3.1 만세운동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성군 향토사 연구소 김광석 위원이 고성문화원과 함께 지난해 고성의 독립운동사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3.1 만세운동 관련 자료는 특히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자료가 전혀 없었을까요? 이성식 고성군지 편찬위원의 말입니다. 북한 인민공화국 이제 통치를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마 어떤 역사적인 이제 어떤 정통성을 부정당한 그런 의식이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 지역 자체가 항일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무지하고 아니면 저조하고 의식이 별로 낮은 지역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제 어떤 발굴 작업이나 연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남한에서 또 워낙 이제 이 반공 의식이 이제 강화된 상황에서 이제 빨갱이라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낙인을 이제 찍는 이런 작업에 의해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사회주의 운동과 연관된 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회주의 운동가로 마치 항일투사로 이렇게 우리가 부각을 시키면 이게 이제 빨갱이로 바로 타격받을 수 있는 이제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았고, 그러니까 아마 어쨌든 그런 부분과 이제 어쨌든 빨갱이라는 이 이제 낙인의 두려움 속에서 이 지역 사람들은 아마 생활을 많이 했을 거예요. 조금 의식이 있고 지식인들은 그런 의식이 아마 많이 이제 억압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광복 이후 5년간 38선 이북에 위치한 곳들은 북한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후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남한에 속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승만 정부의 제1의 통치 이념이 반공이었죠.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제히 포갑에 시달리다 해방을 맞았는데 얼마 뒤 전쟁이 나고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겁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자칫 빨갱이로 몰려 집안 전체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 척 있는 자료는 다 불사르고 없애는 암울한 시대를 겪어야 했던 겁니다. 이런 현대사의 비극은 결국 오늘날 고성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 그 자체를 지우는 아픔을 낳았습니다. 고성군은 영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200쪽이 채 되지 않은 얇은 책을 한 권 냈을 뿐이고 3.1 만세운동 기념탑이나
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념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 연도 국비를 1억 원을 확보를 더해서 4억 원 규모의 이제 그 상징 탑을 이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그 장소 여건이 이제 여의치 못해서 2018년도 사실 조성을 못했습니다. 계속 고심하던 끝에 저희가 그 문화원 이사분들이나 원로분들 그 좀 중지를 모아서 그 신안 근린공원에 설치할 이제 계획에 있습니다. 그 설치가 되면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나라 사랑 그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3.8 이북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북한 쪽에 아마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향토 자료연구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앞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더 많이 좀 챙겨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대한 넋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고증 자료를 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행봉 고성군 자치행정과장의 말이었습니다. 고성만큼이나 자료를 찾기 어려운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정선인데요. 정선은 성당이 만세운동 계획을 세우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만세운동을 계획하던 지역 지도자들은 장날 전날인 4월 1일을 거사일로 잡습니다. 정선에선 지난 2012년 김영윤 향토사 연구위원이 정선의 3.1운동과 의병활동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김영윤 위원을 정선에서 만났습니다. 여기는 정선 천주교 성당이고요. 1919년 3월 20일 정도에 독립선언문이 입수가 돼서 여기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제 일경에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모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숨어서 이동했던 걸로 그 문헌상에 조금씩은 이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919년 4월 1일에 시작이 돼서 정선 시내 농협 앞으로 해서 그 지금 현재 공설 운동장 이쪽에서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전, 열왕, 임계를 거쳐서 동해 삼척으로 이동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1919년 4월 1일에 시작된 이유는 이 정선 지역의 시장의 날짜가 2일 장날입니다. 2일 장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장거리 시장을 보러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하기가 딱 좋았던 걸로 그 문헌상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역별 1919년 항일운동 기록을 정리해 공개했는데 정선의 만세운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존 사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럼 강릉의 만세운동은 어땠을까요? 강릉에선 4월 2일에 첫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당시 두 갈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강릉 공립보통학교의 김춘경 교사와 주동자 이명희가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 만세운동을 기획하지만 같은 반 학생의 밀고로 무산됩니다. 최근중 광복회 강원 영동 북부지회장 그리고 독립운동가 최영방 선생의 아들 최갑집 씨의 말입니다. 독립선언문을 입수해가지고서 강릉으로 돌아와가지고서 다시 또 유도 진흥의 동지들하고 만세운동 그 계획했댔죠. 여기에 감리교회에 있는 안경록 목사 교회 지하실에서 뭐라고 하니 거기에서 독립선언문도 인쇄하고 인당동에 1번지 상가 있죠. 그 자리가 감리교회 자리예요. 그 유도 진흥의 주역들이 그저 한 연암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감리교회 청년회도 합세하고 4월 2일 장날을 기해가지고서 하기로 했고 초당동이라는 건 창동회라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4월 4일 날을 보수축 공사를 하는 날로 정해가지고서 지금 택시부 광장 거기가 장터니까 거기까지 오니 사람들이 또 좀 많이 모이고 이러니까 모인 장소에 도달했을 때에 그 선창부와 후창부, 이 해산 방지부 이렇게까지 아주 조직을 완전히 해가지고서 작업하던 광희와 쇠스랑
그다음에 가래 이런 거 다 그대로 들고서 만세를 부르면서 만세 운동을 시작했대죠. 초당 사람만 5사람이 체포됐어요. 그때 뭐 단지 나와서 시장 와서 태극기 만세 부리고 일하다가 그래서 여기 지에 짊어지고 일하다가 이렇게 한다니까 지에 벗어놓고 와서 만세를 그저 부른 거죠. 따라서 앞서서 부르다 보니까 그건 체포된 거죠. 강릉 경포호수 부근엔 3.1 만세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곳엔 기념탑과 3.1 독립선언서 전문, 그리고 강릉의 4월 2일과 4일 만세운동으로 일제로부터 처벌을 받은 10분의 흉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곳을 그냥 주차장으로만 여기고 심지어 기념탑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최영방 선생의 아들 최갑집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리면 많죠. 많지만서도 그렇다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얘기도 못하고 그때 뭐 그래가지고 남은 이제 먹을 게 없으면은 제 부잣집 쌀 가서 쌀 사긴 이제 쌀 좀 내다가 먹고 또 가을에 농사를 해가지고 갖고 그런 제도가 많이 됐었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래요.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아직 이 독립운동이 어떤 걸 아직도 모르고 있고 책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책이 나와가지고 차봐서 자기 비치게 됐을 적에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 역시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오면은 여기서 앉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앉아서 이봐 여기는 놀터가 아니고 이런 주한 데서 앉아 담배 피우면 어떠하냐 하고 지가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너무나 참 너무나 허무하지요. 허무합니다. 그럴수록 재료를 가지시면 좀 떳떳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나 항상 얘기만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 떳떳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재료가 없는 게 참 너무 억울해요. 진짜 참 너무 억울하다고. 양양의 3.1 만세운동은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격렬했으며 가장 많은 피해를 남겨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독립운동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양양도 역시 독립선언서가 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두 갈래를 통해 만세운동이 계획됩니다. 가슴 아픈 이날의 역사에 대해 양양 향토사 연구소 이철수 소장과 양양 문화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 지역의 유림 대표인 이석범 선생께서 고종이 인산에 참여했다가 독립선언서를 버선 속에 숨겨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3월 20일경인데 4월 4일부터 이제 각 마을에서 대표들이 이제 인솔해가지고 그 태극기를 만들어서 양양시장에 모여서 만세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와서 우리 잡혀간 사람들 죄 없는데 왜 가둬놨느냐. 그래서 이제 석방해라. 항의 중에 가평리에 있는 구장을 나는 함홍기라는 분이 그분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서장하고 이제 항을 한 거죠. 화로를 들고 경찰서장이 이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던졌는데 옆에 있던 그 순사들이 그 칼을 뽑아서 그냥 목을 치고 팔을 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4월 9일 날 현북면 거기서 기사문이라고 38선 있는 거기 주재소에 가는데 일본 경찰과 헌병은 무기를 가지고 딱 기다리고 오다가 거기서 이제 조준 사격한 거죠. 하조대 꼭이 그 보면 이제 그 기념비가 있는데 거길 내려가는데 그 아래서 숨어서 그냥 아주 쏜 거죠.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9명이 사망했어요. 희생자도 제일 많고. 또 한 갈래는 양양 감리교회를 축으로 한 기독교계의 준비였습니다. 당시 개성 호수돈여학교 학생이던 조하벽이 만세운동 뒤 독립선언서를 버선에 숨겨 양양으로 들어와 양양교회의 김필선에게 전달해 양양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조하벽은 유관순 열사의 신우입니다. 양양군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하벽 여사를 재조명하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쯤 여성 독립가 조하벽의 삶과 독립운동 현황을 기록한
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김양식 양양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야양 만세 운동을 이 책 한 권으로 다 볼 수 있는 필독서가 되는 만세 운동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6명의 연구원인들이 매일 모여서 3.1운동에 관한 자료 수집 또 사진 이런 걸 수집해서 양양군에서 금년 4월 4일 양양 장날에 만세 운동을 재현할 때 저희는 이제 준비했던 책자를 군민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무료로. 독립선언문이 이제 유입이 되는 게 단초가 되어 있는데 한 갈래는 유림의 이석범 선생이었고 또 한 갈래는 조하벽 성도였는데 독립선언서를 몰래 가지고 원산을 거쳐서 배로 대포항을 이제 들어오는데 버선목에다가 잘 꿰매서 몰래 숨겨왔다는 거예요. 개성 호수선학교 학교를 이제 발령이 나서 근무 중에 유우석 선생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거기서. 삼척은 서쪽으론 백두대간에 가로막혔고 북쪽으론 원산과 거리가 멀어 영동 지역에선 가장 늦은 4월 15일에서야 첫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삼척 보통학교에서 전교생 176명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헌병이 출동하면서 만세운동은 외부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나고 주동자 4명이 체포됐습니다. 삼척 초등학교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당시 만세운동 현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영권 삼척 4.15 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장의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꽃처럼 번질 때 삼척 보통학교도 3.1 운동에 호응해서 4월 15일 날 교정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척 보통학교 출신 김순아라는 학생이 재경 유학생 중이었는데 독립선언서를 입수해서 신발 밑에 숨겨서 재학생들에게 비밀리에 전달하면서 4월 15일 날 독립만세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마다 우리 노 선배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앞으로도 100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사료를 더 많이 모집해서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후세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지역의 3.1 만세운동은 1920년대 이후 대대적인 항일 농민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상 광복회 강원 영동 남부지회장의 말입니다. 삼척 중앙국민학교 거기서 이제 발산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전부 주동이 돼 가지고 뭐 수백 명이 학생들이니까 전체가 항상 3.1절이면 행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임원이라는 데는 어떤 운동했냐면은 그 일정 때 그 측량할 때 산 진양 측량 거기에 반대를 해가지고선 또 항일말에 운동을 했어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고 북평에서는 그 전에 독립운동 좀 했는데 구명운동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건 그만 흔적이 없어요. 우리 행사도 안 하고 또 물지도 않고 그래서 단지 뭐냐면 3.1절이 이제 그 행사하는 거는 요 두 군데만 하고 있고요. 장날에 이어가지고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막 그 반대 시위를 해가지고 그 지서고 면사무소 막 박대고 이랬어요. 그 헌병대가 와가지고 막 총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진압을 시키고 그게 주종자들 잡혀갔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주몽자가 되었거든. 주몽자가. 광복 이후 38선 이북 지역은 북한이, 이남 지역은 남한이 각각 통치하죠. 곧이어 터진 한국 전쟁으로 한반도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독립유공자고 친일파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영동 지역의 경우 특히 잘못하면 빨갱이로 몰려 집안이 몰락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독립운동은 자랑이 아닌 숨겨야 할 비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독립유공자 인정과 서훈 기준도 일제로부터 받은 처벌과 옥살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함흥에 법원과 형무소가 있던 영동 지역은 그마저도 증거를 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릉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들도 뒤늦게 당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실린 신문 기사가 세상에 알려지며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과 그 가족들은 독립유공자로 제대로 인정받거나 대우받지 못한 채 억울한 삶을 살았거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 광복회 강원 영동 북부지회장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과정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얘기만 들었지 어떤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원호청에서 유공자로서 인정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걸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수문을 하다가 보니 자료를 모아가지고 원호청에도 신청을 했더니 한 1년 지나서 이래 회신이 오기를 이것만 가지고는 자료가 미비하다. 이렇게 되니 더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다와 이렇게 그 회신이 왔더라고요. 기관이나 또 그다음 법원 같은데 이런 데 다 알아봐도 여는 강원도는 함흥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없다고 이러면서 더 3일 동안 찾아보다가 막연하게 그냥 더 찾아보라는 건 얘기하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10몇 년 지났지요. 그렇게 찾아다녀도 뭐 찾을 재간이 없고 이래서 마지막에 그럼 난 이제 포기하고 말 테니까 당신이 따라하라 하죠. 난 이제 더 이상 찾지 못 이북가에 가서 어떻게 찾느냐 하고서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좀 가봐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신문을 찾아보라 이거야. 아니 1919년도에 신문 어디 가서 지금 찾느냐고 말이야. 내가 이랬더니까 국립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주고 이래가지고 한참 한 30분 있더니까 오다니까 있습니다 이거야. 그래 참 정말 참 만세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알게 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거 아니냐. 12년 돈이고 참 고생하고 이래가 찾았는데 결과는 그거 하나 찾는 분들 그래서 보훈청에 가지고 갔더니까 됐다 이거야. 강원도엔 독립유공자가 몇 분 있을까요? 강원도엔 전체의 4.1%인 623분 있습니다. 도내에선 양양이 가장 많고 홍천, 철원순입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를 찾는 일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공적을 찾고 인정받아 정부가 훈장이나 포장 수여자로 확정했는데 후손이 나타나지 않아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는 일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이영자 사무관의 말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독립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는 15,180명이며 그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서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분은 5,700여 명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제조본부 현지조사,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해서 후손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께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엔 도내 곳곳에 만세운동 관련 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강릉을 비롯해 상당수 독립유공자들이 그 기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신문의 도움을 받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는 상황은 생각할수록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매일신보 기사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4월 14일자엔
강릉 소요자 판결, 본월 2일 시장을 이용해 국기를 배포하고 만세를 부른 주모자 6사람은 예심을 마치고 공판에 붙여서 선고를 받았는데 최선재, 조대현은 징역 10달에, 최선근은 동 6달에, 최도녹, 김진숙은 동 넉 달에 처하였더라. 4월 18일자엔 각지 소요, 본월 4일 강릉면 각동 농군이 남대천 관수 개천을 치고 돌아가는 길에 만세를 부르고 소요한 주모자 6인은 10일에 판결 언도를 마친 바, 최진규, 최이집은 징역 4개월, 또 최영방, 박장실, 김봉공은 태형 90으로 언도하였으며 유옥일은 기소유예가 되었더라. 4월 13일자엔 양양시장의 대소동, 본월 4일은 양양읍 시장일인데 오후 1시경부터 군중 수천인이 소요하던 중 경관과 수비병은 진력하여 제지하였으나 끝나지 않고 불온한 상태가 있는 고로 부득이 발포하여 사상자 3명이요 중경상자가 다수인데 주모자 수십인을 체포하였더라. 5월 3일자엔 간성의 소요자 징역 10달에 처함, 이런 제목으로 강원도 간성군 신북면 개월리 김동원은 지나간 3월 중 소요 때에 면석이 박규용과 공모하고 면사무소의 등사판을 사용하여 독립선언서 같은 선동 서류를 등사하여 근처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는 각 민가에 배부한 일로 2사람이 모두 체포되어 원산지청에서 심리 중이던 바, 김동원은 징역 10달의 선고를 받았다더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3일 만세운동이 도내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는데도 관련 자료가 부족한 원인은 광복 직후 남북 분단 상황이 만들어진 게 큽니다. 특히 이 같은 이념 대립은 결국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찾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상황을 빚어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순국선열유족회 김시명 회장의 말입니다. 현재 그 남한 지역의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뭐 당연히 그 묻혀 있는 기록들이 북한에서 나타나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는 일은 그 당시에 그 있었던 분들의 증언, 그 부분을 찾거나, 그럼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 3.1운동하고 연계된 이러한 일을 찾아서 그쪽에 그 3.1운동을 증명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유공자 본인은 생존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2세대도 대부분 8, 90대로 연로한 상황이죠. 이젠 3세대도 7, 80대 노인들입니다. 그만큼 관련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듣고 기록해두고 정리하는 일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광복회에선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분들이 90을 앞둔 노인이어서 이분들이 기력이 있을 때 지역에서 주변에서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광복회 강원 영동 남부지회장과 김영윤 정선 향토사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3.1운동에 피해 보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동해삼척 태백에 몇 분이나 지금 생존해 계세요? 하나도 없죠. 다 돌아가셨지요. 뭐 지금 독립운동가에서 살아있는 거는 강내 한 사람이 3년 전에 돌아가셨지 아마. 독립유공자가 당신이 말이야. 그럼 그 후손들은? 후손들이야 많지요. 동해삼척 태백에는 몇 분이나 계셔요? 약 60명이 된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예. 수권자는 16명이 이제 그거는 보상을 받는 거고 이제 다달마다 이제. 그분들이 기억이 잊혀지기 전에 빨리빨리 자료를 좀 챙겨놔야 되겠네요. 예, 해야지요. 이 3.1 운동의 자료가 이 정선 지역엔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에서 냉대, 홀대하지 말고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다는 3.1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의병 활동까지 다 다시 공부를 해서
한국전쟁 이후 친일파들이 득세한 남한보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우대했던 북한에 어쩌면 항일운동 자료가 더 많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돼 남북한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남북 강원도의 항일 독립운동사는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영동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점과 당시 이를 증언해 주실 독립유공자들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연로하시다는 점,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는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3.1운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만세 함성과 휘날리는 태극기를 떠올리면 영동 지역도 전국 어느 곳에서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무섭고 불안했지만 힘을 모아 불의와 억압에 도전하고 저항한 김인년 3월. 그날의 시대 정신은 여전히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특집 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김인년 3월 강원 영동. 지금까지 기획 장진원, 취재 연출 김인성, 구성 해설의 김성춘이었습니다.